안녕하세요. 언리얼 서밋 2022 셋째 날 오프닝 세션을 진행하게 된 에픽게임즈 코리아에서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최용승입니다. 인터랙티브 경험이 급성장하는 시대에서 올 한해 언리얼 엔진은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리얼타임 3D 기술로 진입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며 보다 효율적인 리얼타임 제작 과정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이 앞으로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고자 오늘 제 세션 주제를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여는 리얼타임 3D 기술 언리얼 엔진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먼저 리얼타임 3D 콘텐츠 시장에 어떠한 창작의 도전들이 시도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리얼타임 파이프라인을 통한 새로운 제작 방식이 애니메이션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차세대 미디어 제작 방식을 이끌 버추얼 프로덕션에 관련해서 다루도록 하며 끝으로 언리얼 엔진을 통한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논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언리얼 엔진 5가 출시되면서 나나이트와 루멘 같은 신기능을 소개하며 크리에이터들에게 리얼타임 3D 컨텐츠 시장에 창작의 기회를 열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에픽게임즈는 새로운 버전의 언리얼 엔진을 발표할 때마다 새로운 기술력을 상세히 설명해드리기 위해 테크 데모를 만들어 오곤 했는데요. 이번엔 언리얼 엔진 5로 SF 영화 시리즈 매트릭스의 세계를 오픈월드로 재구성한 시네마틱 인터랙티브 테크 데모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된 언리얼 엔진 5로 현실과 가상의 세계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테크 데모에서는 20년 전 키아누 리브스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메타휴먼 기능을 활용하면서 실제와 같은 사실적인 배경과 인물을 통해 인터랙티브한 경험을 선사하였습니다. 나아가서 나나이트와 루멘뿐만 아니라 월드 파티션, 후디니, 매스 프레임워크 등 언리얼 엔진 5의 가장 진보된 기술 모두를 적용한 사례를 선보였는데요. 이 테크 데모의 취지는 일반 개인 크리에이터들도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다양한 3D 리얼타임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과 앞으로 이러한 컨텐츠가 많은 부가가치를 창조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언리얼 엔진 5가 제공하는 나나이트, 루멘, 오픈월드 등의 뛰어난 기능뿐만 아니라 메타휴먼, 퀵셀, 마켓플레이스 등 에픽 에코시스템의 다양한 툴과 서비스를 활용하여 세계 곳곳에서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컨텐츠의 퀄리티와 창의성의 수준을 높이고 현재 게임, 영화, TV, 자동차 및 건축 등 다양한 업계에서 경력들을 쌓아가며 리얼타임 3D 컨텐츠 시장의 새로운 비전과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또한 언리얼 엔진 5 정식 출시로 언리얼 엔진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언리얼 엔진을 처음 시작하는 초심자들을 위한 온라인 튜토리얼 형식의 웨비나를 기획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언리얼 엔진 5를 사용한 프로젝트 류의 트레일러를 공개해 한국적 아름다움과 높은 그래픽 퀄리티로 크게 주목을 받은 바 있는 류 프로덕션의 대표로 계신 러셀님의 4주간의 강의는 9,400여 명이 참가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나아가서 에픽게임즈는 언리얼 엔진 5 챌린지라는 이벤트를 개최하여 언리얼 엔진 5와 에픽의 에코시스템 제품군을 활용해 올 여름 떠나고 싶은 자신만의 휴양지라는 주제로 지난 7월 2주간 일반 및 학생 부분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역대 챌린지 중 가장 많은 작품들이 응모되었고 저희의 눈을 사로잡을 만한 창의성 있는 작품들이 공개되어서 언리얼 엔진 5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최근에는 언리얼 엔진 5 기반의 프로젝트와 컨텐츠를 개발 중인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리얼타임 3D 기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에픽게임즈는 언리얼 엔진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활용하기를 원하는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리소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인재들을 돕는 한편 직무에 필요한 기술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바꿔서 리얼타임 기술을 장착한 애니메이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리얼 엔진은 전 세계의 애니메이션 제작사들과 함께 다양한 시각으로 리얼타임 애니메이션 파이프라인에 관련해서 함께 고민을 하며 협업에 나서고 있는데요. 올 한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애니메이션에서 리얼타임 워크플로우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6월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에픽게임즈는 부스를 열고 언리얼 엔진을 활용하여 제작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여러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리얼타임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익숙한 영역에서 벗어나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면서 애니메이션 분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결과물들을 여러 관계자분들과 토론하고 나누는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언리얼 엔진 애니메이션 파이프라인을 위한 새로운 피처와 기능을 개발한 에픽 파트너가 제공하는 최신 애니메이션 플러그인을 소개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쌓아온 글로벌 제작사들의 언리얼 엔진 제작의 경험과 후기를 담은 애니메이션 필드 가이드도 현장에서 배포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영화제 내에서 또 하나 고무적이었던 이벤트는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사들과 애니메이션 공동관을 오픈하고 K 애니메이션을 알리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 국내 제작사들의 리얼타임 기술에 관심과 몇몇 제작사들은 이미 언리얼 엔진으로 컨텐츠를 준비하신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언리얼 엔진과 함께하는 K 애니메이션의 성장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얼타임 애니메이션의 제작에 새로운 미래를 자축하는 뜻으로 2022년 글로벌 애니메이션 시즌2를 먼저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릴을 보시기 전에 약간의 힌트를 드리자면 국내 애니메이션 작품들도 릴에 포함되어 있으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리얼타임 파이프라인으로 시도하는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의 도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6월 개봉한 극장판 리벤져스 수상한 캠핑 대소동은 언리얼 엔진을 도입해 선보인 국내 최초의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작품의 제작사 스튜디오 게일은 언리얼 엔진의 리얼타임 기술의 가능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도전적인 실험을 진행하셨는데요. 스튜디오 게일의 생생한 언리얼 엔진 제작 스토리는 제 세션 이후에 준비되어 있으니 앞으로 미래를 보고 리얼타임 기술을 도입을 고민하시는 애니메이션 제작사 관계자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인사이트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 제작된 또 다른 국내 작품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KBS 공중파 방송에서 방영 중인 다이나파워스 TV 애니메이션 시리즈입니다. 이 작품을 제작한 도파로 스튜디오는 처음 언리얼 엔진을 도입한 계기는 힘겨운 렌더링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수는 없을까라는 단순한 바람으로 시작되었고, 이전에 VR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언리얼 엔진을 접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파이프라인을 리얼타임에 맞게 전면적으로 변경하며 다이노파워스 TV 시리즈를 제작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작품을 제작한 도파로 스튜디오 제작팀들의 언리얼 엔진 제작 후기 인터뷰를 보시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노파워즈는 4명의 꼬마 영웅들이 공룡의 힘을 이용해 평행세계에서 넘어온 괴물들과 맞서 싸우는 로봇 액션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KBS 공중파 방송에 방영 중인 TV 애니메이션입니다. 도파라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는 설립 초창기부터 언리얼 엔진을 도입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왔는데요. 애니메이션 업계의 가장 큰 숙제인 퀄리티와 빠른 렌더링을 위해서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도전적이긴 했지만 기존의 파이프라인을 리얼타임에 맞게 전면적으로 교체해서 높은 퀄리티와
효율적인 렌더링으로 탄생한 작품이 바로 다이노파워즈입니다. 언리얼 엔진으로 구축한 리얼타임 워크플로우는 각 파이프라인에 강력한 이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먼저 에셋 제작의 예를 들어 모델링, 텍스처, 헤어 등의 작업을 위해서 RMB 포맷에서 벗어나 FBX 포맷 중심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했고, 이를 통해 데이터 용량을 줄이거나 프레임을 높이거나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릭 작업에서도 컨트롤 릭을 이용하여 마야와 언리얼 엔진상의 릭이 서로 호환되게끔 만듦으로써 언리얼 엔진에서 애니메이션을 수정해 마야로 넘기거나 캐릭터를 수정하더라도 애니메이션 키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배경 제작 단계에서는 더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야에서 모든 배경을 제작하고 언리얼 엔진으로 넘기는 워크플로우로 작업하였지만, 도파라에서는 언리얼 엔진에서 레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마야에서는 불가능한 큰 볼륨의 레벨도 언리얼 엔진상에서 높은 퀄리티로 직접 보면서 작업할 수 있어 작업의 효율성과 결과물의 퀄리티가 높아지게 됩니다. 언리얼 엔진에서 높은 퀄리티의 레벨을 제작한 덕분에 애니메이션 키 작업도 더욱 정확하고 생동감 넘치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야에서 진행되는 키 작업을 위해서는 언리얼 엔진에서 제작한 레벨을 마야에서 사용해야 했고, 언리얼 엔진에서와는 다르게 마야에서는 프레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야의 GPU 캐시 데이터를 이용했습니다. 언리얼 엔진에서 제작한 배경들을 FBX로 익스포트한 뒤에 마야에서 GPU 캐시 데이터로 변환해주면 마야에서 프레임이 높아져 원활하게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언리얼 엔진은 리얼타임 파이프라인 구축에 필요한 핵심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우선 블루프린트를 활용하여 레벨 구성 툴, 랜드스케이프, 피직스 시뮬레이션 등과 연동하여 처리하거나 군중심과 같이 수많은 에셋들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단순 이펙트 에셋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호작용이나 시뮬레이션과 연동이 필요한 이펙트를 나야가라로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시퀀서로는 작업자가 플러그인 액터들의 기능, 그리고 파라미터들을 조정하거나 에디터 모드에서 프리뷰가 가능했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물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축한 언리얼 엔진의 리얼타임 파이프라인은 애니메이션 제작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렌더링 전후 차이가 거의 없어 최전 퀄리티로 작업이 가능하였으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리뷰하고 피드백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 중이라도 기존 작업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모델링을 한다든지, 즉시 카메라를 변경한다든지, 에셋의 모양, 색상 등을 자유롭게 수정하고 리얼타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극장판이나 TV 시리즈 같은 사례들도 있지만, 작은 스튜디오나 독립 아티스트들에게도 새로운 창작의 기회를 만나게 되면서 흥미로운 3D 컨텐츠들이 대중들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언리얼 엔진과 실시간 모션 캡처 기술로 팬들과 소통하고 있는 버추얼 아티스트 아포키는 최근 네 번째 싱글 앨범으로 컴백했는데요. 이번 뮤직비디오에서는 돌체 앤 가바나와 타미 힐피거의 의상을 활용해 MZ세대가 좋아하는 레트로 패션으로 지구와 달을 오가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메타버스 컨셉으로 컨텐츠를 기획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 작곡가 김영석 씨가 이끄는 논인이 특공대의 크리에이터들이 언리얼 엔진으로 제작한 3인조 버추얼 그룹 4025 또한 인상적인데요. 데뷔곡 웨이크업의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준 감각적인 애니메이션 비주얼과 캐릭터 컨셉 및 연출은 글로벌 시장에도 어필할 수 있는 매력적이고 세련된 컨텐츠로 앞으로 다양한 예술의 경계를 무너뜨릴 것으로 기대가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언리얼 엔진의 큰 매력 중에 하나는 기술이 보편화되어가며 제작의 난이도가 있는 컨텐츠들도 소규모의 스튜디오나 개인 크리에이터들에게서도 제작되어질 수 있는 창작의 힘을 실어준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다양한 창작들의 독창적인 작품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버추얼 프로덕션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버추얼 프로덕션을 정의하자면 그린 스크린을 활용해 촬영된 장면들과 비주얼 이펙트로 만들어진 3D 가상 환경을 합성해서 최종 결과물로 제작되는 방식을
광범하게 일컫는 말인데요. 최근에는 LED 스크린, 언리얼 엔진 기반의 실시간 렌더링 기술, 그리고 카메라 트래킹 기술을 활용해 기존 그린 스크린에서 촬영 후 별도 후반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것과는 달리 LED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3D 배경을 투사하고 배우와 배경을 동시에 촬영함으로써 최종 화면을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버추얼 프로덕션 제작 방식이 소개되었는데요. 이러한 제작 방식을 인카메라 비주 FX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20년 당시 운영 중인 인카메라 비주얼 이펙트 스테이지는 12곳 미만이었는데요. 올 초에 나온 통계로는 전 세계적으로 250곳 이상의 인카메라 비주 FX 스테이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은 국내 시장도 준비와 노하우를 축적하며 LED 스테이지를 구축한 스튜디오들이 생겨나며 컨텐츠 제작에 버추얼 프로덕션을 적용하는 사례들을 늘려가고 있지만 한동안 영화와 TV 프로덕션에서 리얼타임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실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들은 컨텐츠 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버추얼 프로덕션 워크샵 및 데모데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버추얼 프로덕션의 장점들을 이해시키고 또 기획 단계에서부터 연출이 의도한 바에 맞춰 인과성을 가지고 세부 사항을 정확하게 시각화할 수 있는 리얼타임 워크플로우에 대한 준비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언리얼 서밋 때에는 버추얼 프로덕션을 활용한 국내 작품 사례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올해는 최근에 개봉한 한산에서 전체 분량을 버추얼 프로덕션을 통해 사전 시각화 작업이 진행되었던 제작 후기들을 VA 코퍼레이션과 VA 모팩에서 준비해 주셔서 오늘 제 세션에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영화 한산의 작품 속에서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버추얼 프로덕션의 사전 시각화 공정에 대해서 영상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 스카우팅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영화 제작자가 가상현실에서 디지털 환경을 살펴볼 수 있는 제작 공정인데요. 영화 한산에서는 대부분의 공간을 미술팀에서 제공한 스케치업 디자인을 언리얼 엔진으로 불러와서 디렉터, 촬영 및 미술 감독들이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영화에 보여질 촬영 장소와 똑같은 가상의 공간에 미리 들어가서 공간의 크기나 인물의 동선 장면에 대한 구상을 상호 인터랙티브하게 소통하고 초기 의사결정을 실제 로케이션 스카우팅보다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리얼 엔진에 있는 레벨 스냅샷 기능을 통해 초기 장면 구상과 콘티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한산의 버추얼 스카우팅 현장 메이킹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퍼포먼스 캡처는 쉽게 말해서 배우들이 모션 캡처 의상을 착용하고 연기를 진행하게 되면 디렉터는 그들이 가상 배경에서 움직이는 것을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며 연출가이들을 지시하는 제작 공정을 뜻하는데요. 영화 한산에서는 바이콘이라는 모션 캡처 장비를 통해 6명의 대역 배우를 동시에 실장 현자처럼 테이크 레코더를 활용해 대사와 함께 녹화가 되었고, 감독님이 배우의 연기를 지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4개의 디렉터스 뷰와 레퍼런스 카메라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컷별로 연기를 한다면 여기에서는 시퀀스 전체의 연기와 동선을 캡처하고 이후 공정에서 무한 반복 재생해 가면서 샷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퍼포먼스 캡처 촬영 현장 영상 또한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배를 이동시키겠습니다.
벌추얼 카메라 촬영은 가상 공간에서 마커를 기반으로 카메라 트래킹 정보와 배우들의 모션을 추출하여 이를 기반으로 최종 영상에 대한 미리 보기를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가상 카메라 기반의 제작 기술인데요. 기존 사전 시각화 공정과 크게 다른 점은 촬영 감독이 직접 수행하고 카메라 촬영 기술을 그대로 활용하며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미리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한산의 대규모 전투 장면 같은 촬영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벌추얼 카메라 촬영 방식으로 활용하면서 크리에이티브에 어떠한 제한도 없이 쉽고 자유롭게 장면 구상을 할 수 있었다는 점 또한 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벌추얼 카메라 촬영으로 연출된 장면들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한산을 벌추얼 프로덕션으로 기획하고 활용할 때 모든 새로운 시도가 그러하듯이 초기에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프로덕션 팀과 감독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로 절반 이상의 성공을 이루신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그 당시에는 VA 코퍼레이션의 인카메라 비주얼 이펙스에 위한 시설이 없었지만 현재는 LED 볼륨 스튜디오를 활용한 인카메라 비주얼 이펙스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제작 중에 계십니다. 벌추얼 프로덕션은 인카메라 비주얼 에펙스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카메라 비주얼 에펙스는 벌추얼 프로덕션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카메라 비주얼 에펙스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벌추얼 프로덕션 공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해외 시장처럼 국내도 더 많은 영화와 TV 시리즈의 벌추얼 프로덕션이 새로운 제작 방식의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살펴보았듯이 3D 리얼타임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언리얼 엔진이 3D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핵심 도구로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메타버스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 브랜드, 기업의 메타버스 활용 방안이 다양해지면서 현재 메타버스의 밑그림은 주로 게임 분야에서 그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이 MZ세대의 주류 여가 수단이자 메타버스 시대를 관통할 유력 플랫폼으로 부상하면서 이를 주력 마케팅 및 새로운 사업 기회로 인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가상세계에서 단순히 게임만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영화를 감상하고 예술을 경험하며 친구들과 소통하며 어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상호작용은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게 되면서 컨텐츠 제작자와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픽게임즈는 언리얼 엔진으로 제작한 포트나이트 게임을 통해 메타버스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과 그 사례를 하나씩 앞서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아티스트 공연 개최나 페라리 신차를 이용자가 직접 살펴보고 운전할 수 있게 하는 등 포트나이트 게임에서 구현된 여러 성공적인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의 에코시스템을 만들며 이끌어 나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포트나이트에서 소개되고 있는 컨텐츠들은 스토리텔링이 아닌 스토리 리빙으로 모든 사용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협업의 장이자 일반 사용자도 메타버스 환경에서 쉽게 3D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제작 툴 및 개발 플랫폼 구축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언리얼 엔진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구축에 필요한 에픽게임즈의 다양한 기술 역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클라우드 기반 무료 앱인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를 통해 100만 명의 이상의 메타휴먼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웹에서 직접 3D 컨텐츠를 검색, 편집, 구매 및 판매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 스케치팹은 지난해 7월 에픽게임즈에 합류한 후 총 회원수가 7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개의 고품질 에셋을 제공해 손쉽게 컨텐츠를 제작하도록 지원하는 언리얼 엔진 마켓플레이스와 킥셀 브리지의 이용도 활발했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언리얼 엔진 마켓플레이스의 사용자는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고 퀵셀에서의 에셋 다운로드는 총 3,200만 회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미래의 가상세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비종 덕분에 현재 에픽게임즈는 사용자 계정이 총 5억 개 이상이며 포트나이트와 로켓리그, 에픽게임즈 스토어 등을 통해 27억 개에 이르는 친구 강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구현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는 기술적 완성도일 텐데요.
하지만 기술적 완성도 못지않게 중요한 지표는 3D 리얼타임 기술을 통해 메타버스 컨텐츠 제작 서비스 퍼블리싱까지 하나의 개발 생태계에서 얼마나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제작 환경을 창작자와 개발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단순히 기술 경쟁보다 메타버스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개방형 컨텐츠 제작과 개발 플랫폼 환경 구축이 중요해질 텐데요. 이제 사용자, 크리에이터, 브랜드는 디지털 경험과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아이디어를 게임이나 영화, 이벤트 같은 분리된 영역에 단정 짓지 않고 모든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메타버스 이전의 시대에서 통용되었던 컨텐츠 제작 방식이 미래의 메타버스에는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요. 리얼타임 3D 기술을 도입해서 만들어진 여러 사례들을 오늘 보면서 아직은 시장의 초기 단계의 메타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되는 컨텐츠와 새로운 가치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3D 리얼타임 컨텐츠 제작의 혁신과 함께 미래의 메타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언리얼 엔진 도입과 사용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리얼타임 기술의 위력은 분명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Q&A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